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공동지능이 되는 네 가지 원칙이라는 부분 76페이지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편에 이어서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 소위 AI 시대의 실용적 생존 가이드, 이 책을 가지고 북 리뷰를 하는 중이고, 여러분께는 저의 독서 감상문과 같은 형태로 책을 읽고 저의 의견을 좀 보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AI와 협업하기 위해 정해둔 네 가지 원칙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AI는 적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적이 아니다. AI는 나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주체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5년부터의 미래는 AI를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않는 자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교수님은 음 그 조교로부터 자기 이메일을 인쇄를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교수님은 인터넷에 로그인하고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하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훈련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교들이 있었으니까 조교들한테 나한테 온 이메일 인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 이렇게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메일을 인쇄받은 이메일을 읽어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구자 생활을 처음 임관했을 때 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제 초임 연구원으로서 어 이 인생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거의 이제 고령 연배가 꽤 있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수기로 계산해 내시는 모습을 뵀어요. 정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모눈 종이라 하나요? 모눈 종이 맞나요? 이렇게 그 모눈 종이에 자대고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리셔서 계산해 가지고 기울기랑 이런 걸 계산해서 직접 그리셔서 그 모눈 종이에 그린 그래프를 보고서에 오려서 붙여서 보고서를 쓰셨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지 않기 시작했고 2010년대 정도 들어서 그렇게 안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역량, 엑셀을 활용하거나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도태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뭡니까? 범용 기술이지 않습니까? 범용 기술. 전 산업에 걸쳐서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연구자들 사이에 범용 기술이 바로 이 통계 패키지 혹은 엑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예 도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그 범용 기술이 AI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다면 그럼 이 범용 기술 AI를 익숙하게 활용해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1번입니다.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76페이지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면 AI가 무섭거든요. 또 막연하게 알면 그냥 AI를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AI는 전 분야에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AI에 의존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뭔가 리포트를 쓰는데도 AI를 활용할 수 있고
음악을 만드는데도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니까 일단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여기선 초대한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AI의 미묘한 차이, 한계, 능력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용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때가 많다. AI를 업무로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AI를 여러 삶의 곳곳에서 또 작업의 여러 공간에서 초대하시기를 좀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83페이지 두 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이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한다. 자, AI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도움이 있을 때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AI가 발전하여 인간의 도움이 덜 필요해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AI를 공동지능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이 주요 과정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AI에 계속 의존적이지 말고 AI를 활용하되 계속 개입하라는 거죠. 여기서 83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Human in the Loop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an in the Loop. 이 개념은 전산 시스템과 자동화의 초기 시절에 유래되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Human in the Loop라는 용어는 AI의 학습에 인간의 판단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미래는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계속 개입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 효율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AI에 맡기고 싶어질 수 있다. 하지만 AI에는 예상치 못한 약점이 있을지 모른다. 우선 AI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AI는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학습 훈련시켜준 거예요. 계속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그 학습을 누가 시켜줍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연속적인 배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인 것이지 AI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개입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개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다음 86페이지 세 번째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AI를 사람처럼 대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에게 알려준다. 이 부분 중요하죠. 아까 이론 측에서도 AI를 작업에 초대한다라는 표현 쓰는 것처럼 이 저자는 지금 AI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 8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AI가 생각한다 라고 쓰는 대신 AI가 생각한다라고 쓰겠다. AI가 생각한다 라고 쓰는 대신 AI가 생각한다라고 쓰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 문장을 제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잘 보시면 이 AI가 생각한다라는 부분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은 작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의 유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가 중에 AI를 의인화하는 것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AI가 생각한다를 그 따옴표를 넣는다는 것은 AI는 생각하지 않는데 AI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따옴표를 안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AI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예요. 의인화는 인간이 아닌 것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다. 맞죠? 의인화라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것에 인간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구름에서 사람의 얼굴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뭐 구름이 나에게 미소 짓고 있네. 태양이 화를 내는 것 같아. 하늘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비를 내리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의인화잖아요. 근데 사실 AI를 의인화하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사람처럼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4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4원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AI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AI가 혁신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AI가 최악의 AI인 것이고 훨씬 더 혁신을 거듭한 효율적인 사용자 프렌들리한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AI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소규모 오픈 소스 AI 플랫폼도 등장할 수 있고 AI는 읽고 쓰고 보고 듣고 음성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웹을 탐색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AI가 어쩌면 최악의 AI다라고 가정하시고 계속 AI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할 AI에 익숙해지시라는 그 태도인 겁니다. AI와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까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 채널에서 종종 LLM이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가져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이 LLM은 이메일과 웹브라우저처럼 널리 쓰이는 도구와 통합될 것이고 AI 개발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많은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것이다. AI 에이전트란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인간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반자율 AI를 말한다. 이렇게 AI 에이전트 시대로 거듭나면서 더 한번 도욕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AI가 최악의 AI다라는 원칙을 가지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AI를 사용하는 네 가지 원칙을 한번 주지하시고 AI를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 AI 시대에 더 효율적으로 잘 어울리는 삶을 더 효율화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